게임 업체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게임 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인력 모집해 보면 오지 않는다 그래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시장 규모가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고요. 이게 보면 세계 게임 업체 매출 순위에서도 하위권이 되었고 또 이 과정에서 보면 중국에 사실 저는 텐센트 이런 데 방문해 보면 정말 너무나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게임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규제냐 지능이냐 오락가락하다 이 모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게임물 관리위원회하고 관련된 부분을 보면 지나친 규제 부분이 이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라는 게 있죠. 네. 보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사실 등급을 변경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동안 보면 사실상 그 게임의 그 주요 내용의 그러니까 이 등급 분류 재분류 대상 기준을 제가 읽어보니까 게임의 주요 내용, 영상, 음향, 요소 등이 등급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수정되거나 추가됐을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거의 그냥 조금만 바뀌어도 다 수정 신고해라 이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맞죠? 지금 상태에서 조금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보면 이벤트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4, 15, 16년 16,463건의 내용 수정 신고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등급 재분류된 건은 123건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0.7%만 등급이 재분류되었는데 결국 이러한 식으로 게임을 등급관리위원회에서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해서 무조건 신고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정 신고 제외를 좀 명확하게 허용해서 업체 측에서는 사실상 등급관리위원회 무서워서 일단 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니까 전부 신고하거든요. 근데 좀 제외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아이템 캐릭터의 단순 변경 또는 유료 투입 요소가 없는 아이템을 추가할 때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퀘스트, 시나리오를 단순 확장하는 것, 시스템 변경이 없는 이벤트, 프로모션 이벤트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정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그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우선 의원님의 세밀한 정책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게임법이 너무 세고 그다음에 너무 낡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요구와 그다음 업계와 또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부응해서 앞으로 이용자 보호와 산업적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고 지능과 규제가 하나의 라인에 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능을 가로막는 독소들을 뽑아내는 것이 규제이지 규제를 위한 규제나 불합리한 규제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최대한 실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경원 의원님 2분 더 드린 거 아시죠? 예, 아까 자료 제출 당부 말씀을 한 2분 하셨걸래 2분 더 드린 거예요, 조용히. 예, 아까 자료 제출 당부를 한 2분 좀 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도 될 판인데 점잖게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냥 2분 더 드린 겁니다. 예. 자, 자, 예. 염영숙 위원장님 잠시. 자, 창조경제 추진단장 언제 위촉장 받으셨죠? 위촉장은 4월 8일로 저희고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카톡으로 이미지만 전송받았습니다. 4월 8일 날 받고 그리고 단장 사임 요구를 받은 게 5월 23일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 달 조금 더 되는 그 시간 내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이 창조경제추진단 또는 문화창조융합본부 관련한 업무와 관련해서 몇 번이나 보고를 하셨나요? 위촉 받기 전에 4월 6일 날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위촉
받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5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가서 총 7번입니다. 위촉되기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업무 중에 5번,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이 단장을 사임하고 나시고 난 뒤에 한 번. 네, 총 7번이네요. 네 맞습니다. 주로 보고 내용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그러면 업무 일기를 보고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4월 그러면 6일. 예, 좋습니다. 그거는 그 질의가 끝나면 한번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저희 의원실에 이 창조경제추진단 그리고 문화창조융합본부와 관련한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치하고서 전반적으로 이 제보의 내용을 종합을 하자면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단장으로 그 임명받은 우리 위원장께서 주로 김종덕 장관에게 하명을 받은 내용들이 뭐냐면은 얘 와가지고 새로운 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기존에 기집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하도 이제 황당하고 절차라든지 기획안도 없이 이렇게 막 예산이 집행이 된 것을 알고 영수증을 제촉을 했는데 직원들에게 이 영수증을 제촉하는 것으로서 직원들을 위축시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있는 계획 안에서 성과를 내라. 그 다음에 차은택한테 다 맡겨라. 그냥 차은택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여 위원장께서 하셔야 될 일은 딱 2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임명이 되고 난 뒤에 남은 잔여 예산 97억에 대해서 60억짜리 공모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집행할 것. 그 다음에 30억짜리 궁 프로젝트를 5월 말까지 집행할 것. 이 2가지를 이제 하명을 받은 것으로 대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그 원칙 없이 사업 안 한다. 또 그다음에 원칙 없이 돈 절대 안 쓰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5월 23일 날 이 단장 사임을 요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충 맞습니까? 몇 가지 조금 짚을 게 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는 미션은 여기를 뭐 성과를 내는 거였지만 뭐 이런저런 그 정황과 뭐 직원들하고 그 업무가 조금 그 매끄럽게 되지 않거나 또 영수증이나 뭐 이런 집행내역서를 받는 게 한 3주 정도 걸릴 정도로 좀 매끄럽지 않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뭐 장관님하고 그렇게 제가 대들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거칠게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미션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97억과 관련해서 한 달 안에 돈을 집행하는 거죠. 한 달 안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며칠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은 3, 4일 만에 그냥 후딱 그냥 막 이렇게 그 30억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그거 절차적 합리성을 따지느라 집행이 안 되셨죠? 제가 5월 하나도 3, 안 저희 했습니다. 방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5월 23일 날 위원장께서 사임이 되고 난 뒤에 사표가 제출되고 난 뒤에 5월 30일까지 이게 30억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순간 며칠 사이에 이 군 프로젝트 30억짜리가 저는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질문을 조금만 더 그 5번의 미팅과 관련해서 7번의 미팅과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그 일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은 개관이 저희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황 보고하고 추진단장 역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개관위를 다 정상화 시키는데 썼듯이 여기서도 추진단장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서 격려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4월 15일에서 19일 중에 하루였는데 여기는 제가
그동안 조금 겪은 거를 가지고 좀 내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예단장 운운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저 풀서포터 할 테니 소신껏 일하라고 다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팔레스 호텔에서는 뭐 전임자, 후임자, 뭐 상급자, 상견례 이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는 어떤 내용의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얘기하다가 뭐 이제 네 사람이 이런저런 뭐 캐주얼한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뽀로로 같은 거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무섭던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무거운 이야기는 97억과 관련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보고 말씀 올리겠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4월 27일은 융합본부 직원들하고 공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공모전과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보고 들어갈 때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을 이제 발표를 다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는데 제가 거기는 이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서 프로세스상의 문제점 또는 투명성이나 절차적 합리성 때문에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 이거 전면 재검토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은 또 보고 미팅을 그때는 호출 받아서 갔었고요. 그때는 그냥 원래대로 있는 거를 그냥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좀 직원들이 위축되니까 뭐 영수증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23일은 단장 사임 요구가 있었고, 7월 16일은 단장 재임 시절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아라라고 해서 그래서 뭐 있었던 일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뭐 결제 라인의 부재라든가 뭐 내부적으로 좀 체크하던 중에 집행내역서를 체크하던 중에 문제가 있던 것들을 한번 감사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서 아뢰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따가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예. 네. 좀 미묘하긴 한데 저는 직원하고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시로. 네. 자, 이따가 추가 질의 더 해주시고요. 조은현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